디도와 아이네아스의 사랑 4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트로이 멸망과 여기까지 오던 얘기를 아이네아스가 디도의 요청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이거 뭐 오디세이아랑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알키노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가지고 들려줬던 그 얘기. 지금 118쪽이죠? 118쪽에 보면 근데 여왕 디도는 상사병에 벌써 걸렸어요. 아프로디테가 막 개입하기 시작하고 큐피도가 막 그냥 그쵸? 정념을 엄청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들으면서도 영웅의 그 용기, 가문, 고귀한 가문, 여러 상념들 그것뿐만 아니고 용모하고 언변 이것도 말하는 모습과 이런 게 너무 그냥 그래서 안절부절 못해요. 우리도 뭐 엄청 잘생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집안도 좋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우리 앞에서 그러면 막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우를 불렀어요. 자기 아우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 아우 불러가지고 자기 고백을 얘기하죠. 이게 그리스 신화와 이 옛날 얘기는 그런 게 많아요. 여성이 자기 사랑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데 유머라든지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고백을 하죠. 그럼 대충 거의 대부분의 조언은 그를 아끼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이렇게 대충 대부분 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낯선 남자는 누구일까? 우리 손님으로 왔는데 신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어 의심 찾는다라는 거죠. 그 용모와 언병과 뭐 여러 가지로 그 첫사랑이 배신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나를 기만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남편 슈카이우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기 오빠에 의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랑의 배신 이런 걸 느끼고 혼인의 배신 약간 그런 걸 디도는 그래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슈카이우스에게 자기 죽은 남편에게 약간 정절을 거기 보면 사당 같은 거를 죽은 남편을 위한 사당 같은 걸 갖다 놓은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도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결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는데 지금은 뭐 결혼 침대와 결혼식의 횃불 이런 게 이제 넌더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 왔더라면 하여튼 그런 이제 결합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그랬으면 하여튼 내가 굴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유혹 지금 아이네아스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유일한 남자. 오래전에 꺼졌던 그 사랑의 불꽃, 그 흔적을 다시 느끼게 해준 남자. 이런 게 다시 올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모르죠. 그렇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리고 디도가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네아스도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20대일 거예요, 20대. 왜냐면 아들이 아직 20대에서 30대 초반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전쟁을 겪고 7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좀 될 거고, 옛날에는 40대에 죽었으니까 모를 일이니까 또 잘하는지. 그 아우 불러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를 내 마음을 흔들어 놨다. 다시 꺼져가던 그 사랑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런 걸 느끼게 해줬다. 그랬더니 안나가 언니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슬퍼서 청춘을 소모할 거냐. 이게 젊은 시절 아닙니까, 사랑은? 해서 왔으니까 쟁취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골이나 땅속에 묻힌 망령들이 무슨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관심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죽은 사람 염려하지 마라. 굉장히 좋은 조언이니까, 네, 안나가 사랑에 막 타오르는 언니를 위해서 쟁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9쪽에 이아르바스라고 나오는데 이 주변의 지배자들이에요. 지배자들이 구원을 디도에게 많이 했고 이 구원의 어떤 이제 이슈는 우리 오디세이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있다. 그러면 이제 과부로 있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에서. 계속 구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디도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미모도 절세 미인인데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데 그 여성이 갖는 사회적인 어떤 이제 약한 게 있는 거죠. 이 당시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여왕이 신라 다스리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렇게 평판, 뭐 그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랑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러면 뭐 남자 왕이었으면 첩이 뭐 100명이 돼도 뭐라고 안 하는데 여왕이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사랑했다 이러면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음탕하다.
나라 걱정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죄인 취급받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유능하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그 정치 권력을 조금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디도의 운명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주변에 적대적인, 그리고 리비아 주변이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카르타고가 신생 국가이고 온전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동생 안나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주변이 그렇게 한데 이 남자가 120쪽에 보면 그런 남자, 언니가 그런 남자, 아이네아스 같은 유능한 사람, 신의 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도시가, 어떤 왕국이 일어서는 것을 보시게 될까, 이렇게. 사실 그가 만약에 카르타고에서 후손을 남겼다 이러면 다른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가, 그쵸? 세계를 지배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테오케르 백성의 그 무고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이제 희망을, 정치적인 메시지를 동생이 준 거죠. 사적으로는, 희망을 쟁취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동맹을 맺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거는.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손님을 잡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손님, 이 사람들 떠돌이니까, 사실은. 이 열렬하게 그 사랑에 불타고 있는 디도의 마음에 망설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희망을 주어서 염치 족쇄를 풀었다. 이렇게 55행에 나와 있죠?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염치 이제 벗어버린 거예요. 눈치죠, 어떻게 보면은. 여성 여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망설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여튼 감정적으로 다 족쇄를 동생이 풀어냈어요. 사실 이래서 대화 상대가 좀 필요한 거죠. 혼자서는 끙끙거리다가. 그래서 여기 60행에 보면 천하일색 디도라고 돼 있어요. 미모도 상당한 여인이죠. 그래서 날마다 재단에 가서 뭐 점을 칩니다. 열심히 막 내장 들여다보고 전조를 읽고,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될지, 계속 같이 있을지. 사랑은 있는데 결혼 때문에 우리도 점 치러 많이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하중후가 보고 뭐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확진한 게 불안하니까 뭘 그런 거 자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맨날 맨날 가서 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정념이 골수를 막 파먹고 사랑의 상처가 말없이 막 가슴 속에 살아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 사람들은 사랑이 일종의 약간 질병 비슷해요. 치유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회, 국가, 집안을 그냥 파탄으로 그냥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것으로, 특히 여성의 사랑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성은 사랑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사랑을 받아라. 근데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국가를, 집안을 망하게 한다. 그런 식의 이제 교육도 있었을 거예요. 121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일단 아이네아스한테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왕이니까. 그래서 아이네아스 데리고 산 뭐 골짜기 막 쏘다니고 있고, 도시 중심부 지나고 시돈의 준비된 도시 막 과시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정도 잘 나가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살만해, 이런 거를. 그리고 마음을 고백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아이네아스가 좀 눈치가 있다고 하면 눈치를 챘을 텐데, 이 사람도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요구하고, 또 아이네아스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인류의 고난을 또 듣고 넋놓고 듣고 있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막 이렇게. 아스카니우스 아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기도 하고, 걔만 보면 막 이제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마치 내 아들로 이제 키우고 싶고 막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정을 듬뿍 담고. 그때 유노가, 헤라가 그걸 알아봤어요. 상사병에 걸린지. 그리고 베누스, 아프로디테 찾아가가지고 둘이서 쿵짝쿵짝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노가 좀 수가 낮아요, 오히려. 베누스는 유노의 그 계략을 다 알고 있는데, 유노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누스, 아프로디테 찾아가서 결혼 계약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카르타고가 완전 융성하고 번성한 도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나왔지만 윤호는 이 카르타고를 엄청 사랑해, 제1의 도시처럼. 아르고스는 뭐 망해도, 일리아스 보면 아르고스 망해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백성들을 똑같은 권위로 공동으로 통치하자. 여기 이제 헤라를 숭배하는데, 이제 아이네아스가 오면은 이제
베누스도 이제 숭배, 공동 숭배 신으로, 도시가 숭배하는 신으로 되겠죠? 격상이. 그렇게 이제 꼬십니다. 그랬더니 베누스가 다 알아차렸어요. 이거는 리비의 해안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못 가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실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당신의 윤호의 어떤 제안을 거절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정신 나간 자가. 그런데 걱정은 유피테르가, 제우스가 이거를 우리 생각을, 먼저는 운명이 그러할지, 또는 제우스가 그런 거를 원할지, 공유할지, 묵인할지, 하여튼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헤라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계획을 얘기해요. 아이네아스와 더없이 가련한 디도는 내일 새벽 숲으로 사냥 나갈 채비를 하고 사냥을 나가는 거죠. 두 사람이 사냥 나가가지고 숲에서 뭔가 애정사가 벌어지는 건데, 우박이 막, 비와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시커멓게 비가 내리고, 그쵸? 천둥 소리 막 뒤흔들어 놓을 거고, 사방이 캄캄해질 거예요. 암흑처럼. 그러면 동굴로 이 사람들 둘이서 피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누스에 호의가 있으면 사랑이 이제 불붙겠죠? 이렇게 이제, 요것도 사실 아이네아스가 좀 사람이 센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여성에 대한 센스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누가 봐도 사랑에 불타 있는 게 딱 보일 텐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가 필요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성은 여성에게 훨씬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에 적극적이고 굉장히 남자보다 훨씬 더 수가 이렇게 주도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많죠. 이 책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합하자. 결혼식. 그래서 그것을 헤라는, 윤호는 결혼과 이 가정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결혼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계속 결혼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퀴테리아, 아프로디테, 베누스는 거절하지 않고 그 전략을 꿰뚫어 보고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누스 입장에서는 아들이 너무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약간의 안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전하게. 한번 지나쳐가는 인연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연애를 해도 돼. 저 여자하고 결혼은 안 돼. 이런 어머니 심정 아닙니까? 저 여자는 다 갖고 있는데 결혼은 안 돼. 연애하려면 해. 뭐 약간 이런 거죠. 다 꿰뚫고. 그래서 윤호보다 훨씬 더 한 수 위.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헤라가 좀 불쌍해요. 혼자서 되도 않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예, 여기저기 좀 무시 아닌 무시 당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신으로 약간 묘사됐어요. 124쪽에 보면은 디도는 퀸투스 산 등성이 아폴로의 그 누이 아르테미스처럼 보이고 사냥을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네아스는 아폴론,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둥치고 굉음이 막 우박이 섞인 비가 쏟아집니다. 다들 피신처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고 있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도와 같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묘하게. 그래서 윤호가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번개가 치고, 이게 이제 하늘의 혼인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혼인이 성립하려고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그리고 이제 그걸 집행하는, 혼인 서약을 집행하는 주례, 하여튼 증인이 있어야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혼인하려고 하면 증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증인이 없잖아요. 사람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립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헤라는 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혼, 그리고 디도도 자기가 이거는 혼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명시적으로 법적인 혼인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식을 했어야지, 디도가. 안 그래요?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날 이후로 디도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씨앗인데, 사랑이. 디도는 외양도 명성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사랑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제 대놓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녀는 그걸 혼인이라고 불렀어요. 누구한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될 사람에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이름으로, 혼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책감을 일종의 더는 행위예요, 의식적으로. 디도는 그걸 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죄책감을 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그러니까 디도도 좀,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건 확실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람. 저도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아, 결혼을 했는데도 여자들이 총각인 줄 알고 이렇게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구애는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고, 그럼 자기가 결혼했으면 결혼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난 진짜 그런 사람 이해가 안 가. 어떤 상처를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주려고 그거를 그런 관계를 그냥 누가 봐도 조금 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냥 용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심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네아스도 보면은 제가 볼 땐 좀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네아스가 경건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여성 관계에 있어서는 예민함이나 그런 건 좀 없고 약간 자기 첫 번째 부인 때문에 그렇나? 디도하고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결혼 얘기를 누가 또 먼저 했을 법하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여기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5쪽에. 그래서 소문에 대한 아주 명문장이죠. 소문이 어떤 속성에 대해 소문이 세상이 악 가운데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을 할 수 있는데 소문이 안 나면 그건 빠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제일 빨라요. 악 가운데 제일 빨라.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건데 좋은 거는 또 안 퍼집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느려요. 좋은 일은. 근데 악한 거 뒷담화 가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막 특히 이제 연애담 이런 거는 뭐 다 빠르죠. 그리고 움직임으로써 그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신처럼 표현됐는데 강해지고 나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소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움직임으로써 강해지고 나아감으로써 힘을 얻고 처음에는 겁이 많아요. 소문이. 그래서 뭐 왜소하지만 금세 하늘을 찌르고 발로는 땅 위를 걸어도 머리는 구름에 가려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녀는 발이 빠르고 날개가 날래고요.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괴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몸에 난 깃털만큼 많은 들어도 믿기지 않겠지만 하여튼 잠들지 않는 눈과 혀와 소리를 아는 입과 쫑긋선 귀를 갖고 그 깃털 밑에 갖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눈, 혀, 소리, 뭐 소리 나는 입이죠. 귀 이런 것도 이제 소문에 밤마다 어둠을 뚫고 하늘과 대지 사이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닙니다. 밤에도 소문은 퍼져요. 누군가 잠자리에서 하여튼 골목골목으로 한시도 한시도 눈을 감고 단잠을 자는 일이 없답니다. 소문은 이 시간에도 무슨 소문 저기로 이 요즘에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소문의 특성을 너무 잘 파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소문 베르길리우스가 소문에 대한 여신을 묘사하면서 인격을 부여했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결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조작된 것들과 왜곡된 것들에 매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문은 교묘하게 사실과 조작, 왜곡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같기도 하고 그럴싸합니다. 아닌 것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과 허구를 똑같이 노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럼 소문의 내용은 뭐냐? 여기 지금 디도와 관련돼 가지고 트로이아 혈통의 아이네아스가 오자 아름다운 디도는 그와 결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으며 두 사람은 이제 왕국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애욕의 포로가 되어 겨우내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여신은 막 도처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주 부정적으로 비친 거죠. 정식 결혼해서 두 어떤 부족이나 이게 강력한 지도자들이 합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왕국도 잊어버리고 애욕의 포로가 됐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한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데 뭘 방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이네아스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빨리 하고 뭔가 확정적으로 했으면은 이런 소문 안 날 텐데 뭔가 둘이서 막 손붙잡고 다니고 그래서 막 사람 눈치는 보긴 하지만 좀 대놓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거죠. 특히 디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데 그래서 126쪽에 보면은 이아르바스 왕이 그 주변 리비아 주변 왕입니다. 거기서 이 쓰라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신전에 가서 탄원자로서 요피테르에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권력이 꽤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여인은 211행에 보면 우리 국경에서 헤매다가 내가 정해준 보유 조건으로 해안지대의 일부를 경작하려고 값을 주고 빌렸다고 돼 있어요. 조그마한 도시를 세우더니 나의 구원을 거절하고 아이네아스를 자신의 왕국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나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주변에 있으니까 아주 안 좋게 여긴 거죠.
모욕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안착하게 해주고 이 떠돌이를 그렇게 해줬더니 구원을 요청했겠죠. 워낙에 미인이니까 능력도 좋고. 그랬더니 뭘 하겠습니까? 나는 사랑에 관심 없다고 했겠죠. 내 남편도 있었고. 맞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고 더 잘생긴 남자 나오니까 그냥 쏙 붙어버렸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주변에서 이런 시선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문제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여기서 아이네아스하고 헤어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와서 이게 기반이 아주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백성들도 주변도 등을 돌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왕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건 굉장히 치명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야, 그래서 이자가 이아르바스가 이제 그런 기도를 화가 나가지고 합니다. 뭐 약간 이해는 돼요. 자기가 많은 걸 베풀었는데 거절당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제우스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르크리우스에게 헤르메스에게 다 가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운명이 정해준 그 도시 염두에 주지도 않고 지금 카르타고에서 어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러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일러라. 우리가 약속한 거 그런 거는 그런 남자가 되라고 또 그의 어머니가 약속한 것도 어머니가 두 번이나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로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트로이가 불탈 때 거기서도 어머니가 보호해주고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라고 이러라고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다스리고 제국의 산실로서 이탈리아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자신의 법 아래 두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영광, 운명 이런 것도 그의 마음을 이제 붙들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명성에 노고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전혀 뜻이 없다. 사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운명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걸 따르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노력을 할 그런 명성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에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아버지로서 아들 아스카니우스에게 로마의 성체를 주기를 꺼리는 것인가. 이게 이제 또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죠. 아들의 운명을.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아이네아스는 움직이는 자기 심적으로 이게 나한테만 걸린 게 아니고 내 아들의 미래도 걸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적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쩔 셈이냐. 여기 적대적인 부족 사이에서 머물면서. 아무튼 요점을 정하라고 정리해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날아가가지고 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모습이 쭉 나오죠. 자기 할아버지 보고 그 갔더니 아틀라스도 본 거죠. 아틀라스가 서쪽 끝에서 이렇게 하늘을 떼매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아이네아스가 보이는데 아이네아스가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초석을 다지고 성체.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방탕한 생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봤어요. 신이 오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칼에는 노란 황옥이 별처럼 박혀 있고 티로스 자줏빛으로 불타는 외투가 걸려 있다. 티로스는 이제 거기 도시 아닙니까? 페니키아 도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카르타고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로이 것은 많이 잊어버리고 디도하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작가는 그렇죠? 그 심리가 여기 있으면서 안락한데 좋은 것들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하고 다니면서 다녔나 봐요. 그럼 부하들은 우리는 트로이 사람 아닙니까? 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우스 얘기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메르크리우스가 자네 지금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 녹타를 카르타고에 초석을 놓고 도시를 세우고 있는 것이냐. 여기 아내는 이제 디도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운명이 한 여자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왕국, 네 왕국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의 왕국이 아니야. 그리고 네 왕국 따로 있고 그 운명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이러면서 왜 리비아 땅에서 빈둥거리는가. 사실 누가 봐도 좀 아이네아스가 여자에 붙어가지고 안락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같이, 1년까지는 안 됐지만, 뭐 그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체성은, 그러니까 여자이 도시를 세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디도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여자가 원하는 거 다 해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팜퍼스 CC 있었으면 여자의 과제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는 막 F 막 권총 싼 권총 차고 있는데 막 여자친구 막 F를 맞게 해준다고 막 그러고 지금 아니네아스 그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기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결정적으로 그 위대한 운명 영광도 그대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뭘 생각하라? 네 아들을 생각하라. 아스카니우스와 그 내 후계자 그 이올루스의 희망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왕국 로마 땅은 그의 몫이다. 네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아들의 운명을 네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놀랬어요. 얼이 빠졌습니다. 홍연해지고 말문이 막히고 귀가 막 여기가 갑자기 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정신 차리고 도망가기를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은 마음속의 걱정은 어떻게 말하지 디도한테 내가 지금 헤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로 어, 지금 사랑에 빠진 여왕에게 감히 다가서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실제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헤어져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자기 측근들 이렇게 문에스테우스 뒤에 나옵니다. 막 이 경주할 때 보면은 그다음에 세르게스투스 하여튼 용감한 세르스투스 이렇게 불러놓고서 3대 의장하고 이제 바닷가로 모으고 무구 준비하고 떠나자 비밀로 해라 이렇게 자기 측근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빨리 그냥 떠나자. 무책임한 남자죠. 갑자기 없어지고 연락도 안 하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운명에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런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런데 여왕은 디도는 130쪽에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벌써 챘어요. 알았지.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계속 안전한데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의 이별에 대한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확실하게 뭘 안 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확실한 남자가 아니야. 애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소문이 좀 나는데 의장을 하고 함대가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채비를 챙기고 호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또 들려왔어요. 그거를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렇게 해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이네아스를 찾아갑니다. 디도가. 그 아이네아스가 사실 먼저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좀 결단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디도가 먼저 그러니까 디도가 늘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을 합니다. 배신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보지. 첫 번째 단어가 배신자예요. 그 엄청난 못된 짓을 숨기고 말 한마디 없이 내 나라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랑도 우리 서약도 디도의 운명도 그리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버릴 거냐. 이 한겨울에 그리고 출항할 때가 아니에요. 바람도 계절도 이렇게 함대를 준비해서 바다를 건너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심지어는 트로이아로 간다고 해도 안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아예 어딘지 정해지지도 사실 명확한 것도 없고 뜬구름 잡는 어떤 운명 얘기하는데 이 시기에 지금 겨울에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대는 나에게 도망치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도망치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우리 결합과 막 시작한 혼인 그것에 걸고 간청을 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디도가 막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뭔가 좀 화해를 모색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결혼과 애정과 그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이러지 말라. 이거 여성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빠 나 사랑한 적 있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것까지 옛날 것까지 부인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 그러면 또 막 하여튼 디도가 어떻게든 아이네아스의 마음을 흔들고 싶어가지고 사랑한 적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변 부족들, 리비아 주변 부족들, 주변 왕들 나를 그러니까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키루스인들을 그래서 내 정절, 내 명성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디도가 읽고 있습니다. 자기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이하르바스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리비아 주변 지역의 왕인데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하여튼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 그 남자의 구원을 거절했는데 이게 무슨 명분으로 사랑을 소문도 다 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또 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라도
나한테 안겨주면 그대 이 아이 얼굴 보면서 아이네아스 그대를 연상시키기만 해줘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엄청난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333행에 보면은 아이네아스는 요피테르의 경고 헤르메스를 통해 들었던 거를 명심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애써 억제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누가 보면 이거는 그냥 결연한 표정인 거죠. 이 상대방이 나 떠날 거야? 내 사랑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눈을 부릅뜨고 뭔가 약간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는 좀 괴로움이 있긴 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엘리사가 디도거든요. 그대를 기억하는 일에 물리지는 않을 것이오. 언제나 기억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뻥이죠. 헤어지면 다 일찍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칠 의도가 없다고 돼 있어요. 뭐 의도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의도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빙자한 적도 없고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 그런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 공식적인 거는 없다라는 거죠. 혼인 빙자 간음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약간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예, 재판에 세우면은 자기 첫 번째 관심사는 트로이아 그리고 내 살아있는 나의 동포들 돌보는 일이다. 내 첫 번째 관심사는. 근데 그게 배타적이진 않거든요. 여기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조금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폴로가 이게 다 설득력 없으니까 또 핑계를 대는데 신을 핑계 댑니다. 이탈리아 가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명령했다. 다음 페이지 132쪽으로 하면 그곳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조국이고 카르타고 이 성체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당신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는 카르타고는 그렇잖아요. 포니케 출신 그대를 붙들고 있는데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페우케르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왜 아우소니아는 이제 이탈리아 해안이란 말이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왜 시기 대상이 되는 것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디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네 헤스는 자기 비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도는 우리 사적 관계와 사랑과 나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남자들이 가끔 이런 걸 합니다. 마치 내 비전은 이것과 동행할 수 없는 모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부모 핑계를 댑니다. 앙키세스가 맨날 와가지고 꿈속에서 괴롭히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나를 막. 그리고 자기 아들 아스카니우스 보면서 그에게 정해준 나라를 사추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만이 걸린 게 아니고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피테르가 신이 사자를 보내서 헤르메스 보내가지고 명령을 가져왔다. 그러니 이런 불평 그만두고 그리고 나와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은 그만두시오. 내가 이탈리아로 향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형적인 발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기 주체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강요된, 뭐, 예를 들면 운명과 신에 의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계속 섞여 있어요, 이 책은. 옛날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근데, 뭐, 구실이고 핑계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신의 음성이요, 신의 명령이요 하면 들었을까? 전혀 저는 뭐, 그걸 아무리 들먹인다, 만약에 신의 음성이요, 신의 뜻이요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순종했다고 하면 참 세상 편하죠, 살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설득하고 말고도,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보증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네아스는 경건함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책임을 좀, 여기서는 완전히 회피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노여워합니다. 그렇죠? 디도는 배신자라고. 정남이 떨어지는 절벽, 그런 것이 당신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은 많이 있었어요. 아킬레우스 얘기할 때도. 그렇죠? 인간이 무정해가지고
내가 해변에, 여기 133쪽에 보면 해변에 던져진 거지였던 그를 나는 받아들여 바보처럼 내 왕권에 참여하게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다른 사람한테는 또 이 비슷한 해석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이 거지 같은 인간을 내가 받아줬더니, 그리고 왕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줬더니 이게 배은망덕한 거죠. 이제 와서는 뭐 예언이 아폴론이 어쩌고 제비가 뭐고 엄청난 이제 핑계거리를 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안 될 거라고 여자는 이제 인식을 합니다. 380행에 나는 그대를 붙잡지 않고 논박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쫓아가라, 바람을 받으면서. 그리고 정의로운 신이 있다면 그대가 암초들 한가운데서 복수의 잔을 다 들이켜면서 자꾸만 디도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리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바라는 것처럼 이제 악담을 퍼붓는 거죠. 저주 같은 걸 하는 거죠. 잘 가라, 인간아. 잘 살아. 되져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섬뜩한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커먼 횃불을 들고, 시커먼 횃불은 복수 여신들이 들고 다닌답니다. 횃불은 밝은데 시커먼 횃불을 들고 그대에게 다가갈 것이며 싸늘한 죽음이 내 혼과 몸을 갈라놓으면 내 혼백은 어디서나 그대와 함께할 것. 오, 비열한 자. 약간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헤어질 때 자살하겠다 막 그런 소동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에서는 약간 그런 것처럼 위협적으로 좀 느끼죠. 싸늘한 죽음이 내 혼과 몸을 갈라놓는다. 내가 그러면 죽어서 너 혼백이 돼가지고 따라다닐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한 위협이죠. 경건한 아이아스, 여기도 경건한 아이네아스라고 돼 있어요. 133조 밑에 두 번째. 아니, 경건함이 하나도 없는데. 예, 이게 리듬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진정시키고 싶었다. 괴로워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싶었다. 신음하면서도 크나큰 사랑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신의 명령에 따라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여자를 뭐 달래거나 뭐 전혀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 한쪽에서 일방적인 이별 그런 거 했을 때 한쪽은 굉장히 사랑하는 쪽이고, 그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는 옛날 수년 전입니다.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오비디우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호세도 이렇게 감정 그래도 처리를,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에 보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사건이 그냥 쭉쭉 넘어가고, 나우시카하고 관계도 사랑이라는 게 조금 있을 법한데 그냥 나우시카에 그냥 저런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약간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리 묘사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이게 감정과 심리가, 대사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죠. 좀 더 빨리 나가야겠네. 조금만 더 하고 9시에 쉴게요.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함선들 있는 곳으로 가고, 성탑 꼭대기에서 해안을 내려다 보니까 막 해안이 들끓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니까 바다가 그토록 큰 소음이 일어나는 걸, 또 신음을 했던 걸 보는 거죠. 잔인한 사랑이요. 여기 134쪽에 413행이죠. 잔인한 사랑이요. 너는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들 못 몰아가겠는가. 이 사랑의 끝은 우리를 몰아가는 그 한계는 없다라는 거. 어디까지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안나를 불러서 안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안나야, 너만은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기회를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네아스한테 가서 전달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디도가. 마지막 호의를 베풀게 해달라고. 일단은 순풍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리게 해줘. 이겁니다. 급히 가지 말라는 거. 조금만 시간을. 왜냐하면 갈 시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겨울에. 그래서 기다리게 해줘. 그렇게 무정하게 막 내가 싫어서 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이별을 그러면 좀 우호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게 좀 해줘. 그래서 내가 지난날에 혼인을 보고 나자고 나티움을 포기하고 왕궁을 전념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시간, 내가 좀 휴식을, 내 광기를 달랠 수 있는, 내가 조금 평화롭고 글을 조금 보낼 수 있는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보냅니다.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네아스가 이거 들었으면 이렇게 한 여성이 자살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찬스거든요. 여성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가면 또 갈 때 되면은 옆바가지로 해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디도는 조금씩 추스려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감정이 격해 있다가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를 내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디도도 참 맹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좀 약간 우유부단합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진짜 잡든지 아니면 다른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뭐 원로회 이런 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뭘 하든지 못 가게 하든지 항구에서 안 그렇습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의지를. 근데 계속 그냥 시간이 가도록 마음속으로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전합니다. 아우가 또 전하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눈물겨운 사연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그 얘기를 이제 신이 그의 귀를 막았다 이렇게 운명과 어떤 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네아스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의 말미도 안 두고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들 사랑에 다 첫 번째 사랑에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옛사랑이 또 떠오르시죠? 이렇게 막 무자비에게 갔던 아니 그렇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9시에 딱 됐네요. 6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뒤에는 좀 빨리 갈게요. 왜냐하면 뭐 장례식 경기는 별로 볼 것도 별로 없어서 사랑 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디도가 동생을 통해 가지고 안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죠. 그랬더니 끊임없이 하소연에 시달렸다고 돼 있어요. 136쪽에 마음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근데 마음은 요지부동이었고 눈물만 헛되이 흘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소연에 시달렸다고 돼 있거든요. 아이네아스가 뭐랄까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정내미가 약간씩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죽기로 결정을 한 거죠.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디도는 마음을 추스릴 잠깐의 내 이 광기를 좀 누그러뜨릴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겨울에 떠날 수 있는 그 시즌도 아닌데 가겠다고 하는 거죠. 천장을 보는 것도 실증나고 모든 게 실증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우리 우울증 비슷하게 햇빛을 떠나겠다. 굳어진 결심이 재단들에다 선물을 올려놓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수가 이제 물을 부어드리는 게 있는 거죠. 거기가 까매졌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불길하게도 피로 변하는 것을 봤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정서적으로 모든 게 막 그 벽도 막 움직이고 막 귀신이 오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 상태인지 온전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상태로 갔고 그리고 남편에게 바쳐진 사당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 그래서 거기서 남편이 그녀를 부르는 듯한 소리, 말이 들려온답니다. 거의 뭐 정신착란 비슷하게 된 거죠. 그리고 꿈을 꾸는데 아이네아스가 막 자기를 미친 듯이 뒤쫓고 그다음에 자기는 언제나 외톨이 동반자 없이 먼 길을 걸어가고 있고 황무지에 티로스인들이 찾는 황무지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꿈에 시달리고 악몽에 그리고 자비로운 여신들 이게 이제 복수 여신들 아닙니까? 무리가 보이고요. 눈에 이제 그런 거죠. 마치 어머니를 죽이고 도망치던 오레스테스 같이 광기. 그래서 광기를 이제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고 죽기로 결심했다. 자기가 이제 아는 겁니다. 내 광기를. 모든 것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걸. 그리고 시간과 방법을 결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얼굴에 희망이 넘치는 밝은 표정으로 아우를 부릅니다. 동생을. 그러니까 동생은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언니가 좀 이제 살아나려고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을 결심을 하고 푸는 거죠. 그러면서 아우야 그에 대한 아이네아스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해방시킬 방법을 찾아냈어.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제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제 꿈에서 그런 거죠. 그녀의 말인즉 그녀는 자기는 언제든지 주문을 외우면 마음을 주문으로 어떤 마음도 해방시킬 수 있고 잔혹한 사랑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길 수도 있고 강물을 세울 수도 있고 별을 되돌릴 수도 있고 밤의 망령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사제 그녀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노천에 화장용 장작 더미를 몰래 싸라고 돼 있어요.
쌓아줘. 내 방에 걸어두고 떠난 그 모든 무구들, 그 불경한 자가 떠난.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두고 간 모든 물건을, 그가 입었던 모든 옷까지, 파멸이 된 결혼 침대 그 위에 올려놓도록 다 태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결별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장용 장작더미를. 근데 또 안나는 언니가 죽기로 결심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줍니다. 뭐 소나무와 참나무 장작으로 잘 타는 것들로 해냈네요. 장작더미를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환을 걸고 장식을 합니다. 기도가. 죽음의 장식 같은 거를. 그리고 침상을 얹었어요. 그 위에 옷가지들, 그가 입었던,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입었던, 그리고 그가 남겨둔 그 칼, 그리고 그의 화상을 올려놨다. 그림인 것 같아요, 화상은. 그렇죠? 그 그림.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 남겨둔 칼도 있으니까 참 아이네아스 쓰던 이게 이제 자살의 도구가 되는데, 때는 밤이었습니다. 139쪽. 다들 자고 있어요. 숲도 바다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자연, 인간 모든 새떼들, 짐승들도 자고 있는 그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을 해요. 대체 어떡하지? 이제 죽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이전의 구원자들을 떠봐. 이전에 나한테 구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가 결혼할까? 아이네아스 갔으니까 웃음거리만 되겠지. 자존심이 또 허용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따라갈까? 그 함대를. 근데 그가 나를 태워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아이고, 이렇게 오만 대를 다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아이고, 540일행이 대책 없는 여인아, 이 대책 없는 여자야.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받아준다면, 동행해야 되나? 혼자서? 아니면 내 백성들을 데리고 동행해야 되나? 쓸데없는 온갖 상념에, 그렇죠. 이런저런 가능성. 마음속으로만. 그러면서 너는 죽어 마땅해. 자기를 이제 분리시키면서 자기 내면하고 자신을. 그래서 칼로 고통을 끝내도록 해. 순결하고 고민도 모르는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나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디도는. 한 번의 사랑, 그리고 그걸 지켰잖아요. 어쨌건 죽었지만. 사당도 지어놓고. 그래서 순결하고 고민도 없이 행복하게, 약간 허물 없이,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무너졌죠. 허용되지 않는다. 내게 그런 삶이.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카이오스의 유골에게 약속한 그 정절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남편의 사당을 해놓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했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남편도 사랑했고 굉장히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비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이네아스는 고문을 위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랑 준비를 모두 마치고서. 이물은 배 앞쪽이고요. 고물은 배 뒤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메리쿠리우스 닮은, 그러니까 신이 왔겠죠. 여신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사태가 이토록 급박한데 잠이 오냐? 포위되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느냐? 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소리도 들리지 않느냐? 그녀는 죽기로 결심하고 가슴속에 괴략과 끔찍한 악행 그런 걸 꾀하고 있고 변덕스러운 분노의 밀물을 부추기고 있다. 변덕스러운 분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새벽이 오는 걸 보게 되면 적선이 우글거리고 횃불이 타오르고 화염으로 이 해안이 들끓을 거다. 지체하지 마라. 빨리 가라는 뜻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여튼 끔찍한 약간 그런 일. 그리고 여자란 언제나 변덕스럽고 140쪽에 보면은 569행이죠. 여자란 언제나 변덕스럽고 술이 변하는 법이다. 이러고 사라졌어요. 사실 좀 그렇죠. 왜냐하면 변덕이나 이렇게 쉽게 변한 건 아이네아스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아이네아스는 그냥 잠깐의 즐거움을 자기 목표를 더 중요한 거를 가려고 일관성 있는 잠깐의 이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디도는 변하긴 변했지만 정절을 지키겠다 죽은 남편에 대한.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여자에게 이제 이런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자는 뭔 얘기냐면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절제가 안 되고 약간 그런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많아서 투표권을 안 준 거예요. 이성적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전 문헌에 자꾸 이제 노출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또 엄청 사실인 양 공자님 말씀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도록 배우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그 공자님 말씀하셨어.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권이라는 게. 아이네아스는 아무튼 그 환영에 깜짝 놀라지고 자다 그냥 이제 꿈에서 본 건데, 그렇죠? 신의 음성처럼 온갖. 그래서 전우들을 깨우고 노드는 자리에 빨리 앉아라. 그리고 힘껏 노를 젓고 검푸른 바다 위로 갑니다. 그때 여왕이 망루에서 내다봤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함선이 쭉 가지런히 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해안 포구가 다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요피테르여, 그는 가는 것인가? 이방인인 그가 우리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마는가? 자, 정말 웃음거리가 된 거죠. 디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무기들을 내오고 힘껏 노름을 젓도록 해라. 화염을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광기, 불행한 디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뭔가, 그쵸? 정신분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자아가 있어가지고. 너의 비행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치는가? 이런 일을 애초에 이제 하지 말지. 자기를 스스로 또 비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내 왕호를 내줬을 때 그래야지. 그를 붙잡아서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바닷물에 흩어버릴 수 있지 않았던가.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분노를 아이네스를 향해서, 왜냐하면 훨씬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도 있을 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통치권도 있고, 그래서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내던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여기 이제 142쪽에서 143쪽이 유명한 이제 저주죠.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612행부터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러면서 그 저주 받을 자. 폭우에 다 육지에 올라야 한다면, 운명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운명이 정해진 그 경계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전쟁에서 대담한 부족의 무구에 시달리게 하고, 온전하게 그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거죠. 전쟁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가가지고 전쟁에 시달린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영토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울루스의 품에서 떨어져서 도움을 애원하게 하고, 아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우들이 무자비하게 사륙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네스가 거기 복잡한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 그런 지형이 있고, 알겠죠? 거기에 이제 휘말리고, 결혼이 약속돼 있으면서 또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늘 결혼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합치려면 결혼이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 다 구원자들, 다른 사람들 다 있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억한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쪽수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 동맹군을 얻으러 이제 자기 아들을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겪게 되고, 마지못해 불평등한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왕국도 바라던 햇빛도 즐기지 못하고 요절한다. 3년 뒤에 그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전사에서 시체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도의 저주다. 그리고 여기 마지못한 불평등 평화 조약은 이제 신들끼리 한 건데, 헤라가 이제 트로이 흔적을 없애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동화돼 버린 거죠. 그 라티움 지역에. 그러니까 제2 트로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은 그냥 문하고 뭐고 이제 다 동화돼가지고 없어졌고, 그냥 시종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한 것처럼. 그리고 143쪽에 이 미래사를 예언합니다. 티로스인들이요.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자손들을 줄곧 미워해서 나의 망령에게 그런 선물을 보내도록 하시오. 알겠죠? 내가 죽어서 나에게 그런 미워하는 이 트로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후손들, 두 민족 사이에는 사랑도 맹약도 없게 하고, 다르다누스 백성들, 트로이 사람들이 정착할 때마다 불과 칼로 그들을 괴롭힐지어다.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생길 때마다, 그럴 힘이 있을 때마다 해안이 해안과 대결하고 바다가 바다와 대결하며 무구들과 대결할지어다. 앞으로 미래사 이 후손들도 계속 전쟁. 조금의 화해도 없는 겁니다. 이들 간에는 카르타고와 이제 로마의 포인 전쟁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그것도 이제 디도와의 관련해가지고, 한 조상 때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아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옛날이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유모, 내 아우 안나를 데려다 줘. 이렇게 안나는 계속 이제 죽는데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아이네아스에게 선물로 받은 그 칼을 빼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침대를 봐요. 일리움의 옷들과.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입었던 옷이겠죠? 그리고 침대, 함께 했던 침대. 화상에 잠겼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백을 받아주고, 운명이여, 운명의 신이여, 이러면서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았고, 운명이 정해준 노정을 모두 마쳤으니, 자기 고백이죠. 지하세계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침상에다 얼굴을 파묻고, 원수도 갚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또 한탐스러운 거예요. 그 무정한 다르다누스의 자손을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내 장작더미가 타오르는 것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내 죽음에서 나쁜 전조를 가져가게 되기를.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원한을 거두지 않고 있죠. 그리고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 나쁜 전조를 가져가라고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팔 위에 쓰러집니다. 피가 뿜어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비명,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동생이 오죠. 여기서 안나는 소식을 듣고 아찔했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고 가슴을 치고 언니, 이게 언니의 의도였나요? 나를 속일 셈이었나요? 그러면서 화장용 장작도면은 원래 아이네아스의 것을 다 불태우는 정도로 생각하고 결별할 거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언니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이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헐떡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무정하게도 멀리 떨어져 있자고 나는 이 손으로 장작더미를 쌓고 큰 소리로 조국의 신들을 불렀나요?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겠죠. 언니의 죽음은 아니었고, 그렇죠?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서 다 죽어가는 언니를 가슴에 안습니다. 흐느끼고 애무하면서 그 핏방울을 자기 옷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동생이. 디도는 무거운 눈을 한번 동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절하고 상처에서 쉿소리가 나요. 깊은 숨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아무튼 초점 없이 헤매다가 눈으로 높은 하늘에서 햇빛을 찾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디도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때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깔끔하게 죽은 게 아니고 고통을 느끼면서 오랜 고통과 힘겨운 죽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윤호가 이리스 보내서 넋을 풀어주게, 육신에서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리스가 직접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데스에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자르자 이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바람 속으로. 웨스티도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리고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사랑의 배신, 한 신생 국가에, 그래서 본인이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여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함과 그런 거를 갖고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조금 그런 게 없었으면, 아이, 그 정도야. 다른 남자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너무 도덕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다르게 평가되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좀 부도덕한 사람은 이런 비난, 저런 비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살아요. 세월 가면 잊혀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도도 아이네아스하고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잘 했을 법한.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좀 한 사람을 이제 파멸로 몰아넣고 이제 무책임하게 간 거죠. 계속 무시하면서. 예, 그러면 5권을 연속해서 보죠. 여기 생뚱하게도 이 제목은 장례식 경기입니다. 하여튼 아이네아스는 함대를 이끌고 가는데 성벽에 막 불타고 있어요. 큰 불이 났, 뭐지? 왜 또 큰 불이 났지? 근데 여자가 사랑에 이렇게 모욕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약간 직감을 한 거죠. 디도에게. 뭐 디도 자살 이런 것도 생각했을 것 같고. 아까 신이 꿈에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옵니다. 암흑과 폭풍. 그리고 여기 148쪽에 팔리누루스라는 이제 조타수 약간 기자가 있는데 놀래요. 자기가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이 폭풍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다. 사실 겨울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치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람에 복종하자라는 겁니다. 진로를 바꾸자. 목적지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바람에 그냥 떠내려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우리 목숨을 구해줄 거니까 아이네아스한테 그렇게 보고하고 아이네아스도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진로를 바꿔서 어디로 가느냐? 그 바로 육지 있잖아요.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시칠리아 섬. 카르타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르다누스의 자손 아케스테스, 그러니까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이제 트로이 출신이에요. 전에도 잘 자기를 이렇게 맞아줬고, 또 앙키세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반가운 나라다. 그러니까 진로를 폭풍을 뚫고 갈 수는 없고 바꾸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요. 150쪽에 보면 내 고기엔 아버지 유물들인 유고를 대지에 맡기고 제단을 쌓은 지 12달이 지났다. 1년 됐어요. 1년 지나면 이제 제삿날이 온 거죠. 제삿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제삿날이 오면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그리고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있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굉장한 그 권력자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기념하면서도 베푸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종의 큰 이벤트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 모아가지고 1년 됐고 의식을 거행하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영혼의 이제 순풍을 빌자. 그래서 약간 조상 숭배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조상이 우리를 돌봐준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개최하겠다. 1년 됐기 때문에. 함선들 경주, 150쪽에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죠. 경주, 달리기, 그다음에 투창, 화살, 활, 그다음에 가죽끈을 손에 두르고 싸우다 이거 권투거든요. 투창은 없어요. 여기 뒤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경주가 벌어집니다. 근데 얄궂죠. 지금 사실 장례식은 이제 디도의 장례식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건 새카맣게 있고 아버지 1년 됐다고 약간 기념 장례식 같은 거예요. 좋아라 막 약간 행사가 장례는 약간 좀 슬플 수 있겠지만 1년 돼가지고 이거는 약간 축제 비슷한 거거든요. 기념하면서 한 여자는 죽었는데 151쪽에 보면 그래서 회장에 있다가 이제 봉분 쪽으로 아버지 재단이 있는 봉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요. 밑에서 사당 밑에서 7번이나 꽈리를 틀고 7번째 꿈틀거리고 근데 여기서 계속 보면 악의 없이 봉분을 감았다. 악의 없이 해코지하지 않고 봉분 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뱀이 지역의 수호신인지 아버지 시종인지 뱀이 왜냐면 무덤에 다시 들어가니까 봉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먼 이제 징조가 이게 신의 징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해도 없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마저 치르고 9일을 보낸 것 같아요. 9번째 새벽이 왔을 때 그때 아케스테스는 이제 시칠리아 왕입니다. 거기 명성과 인근 주변들에서 엄청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네아스 백성들을 구경하려고 또 경기에 참여하려고 이제 경기를 하겠다고 아까 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경기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구경하려고 트로이 사람들 구경하려고도 했고 경주에 참여하려고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막 왔습니다. 또 이 왕이었던 아케스테스 명성 그가 또 이제 뭐 베풀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경기가 이제 함대를 가지고 이 시보트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일리아스에 보면은 전차 경주처럼 배를 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콜로세움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이런 거 했다고 합니다. 악티움 해전 뭐 이런 거 다시 그런 영광 이런 걸 하려고 재현하려고 미친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런 걸 참 권력이 대단해. 아무튼 거기 네 척이 왔는데 무네스테우스, 회속선, 프리스티스, 예, 괴물이 바다 괴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족 얘기가 나와요. 그가 어느 시족의 그 memmius족 이게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의 조상 이름이 여기서 트로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냈습니다. 아시겠죠? 로마가 완전 창작이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귀아스가 키마이라가 이제 괴물 아닙니까? 새 짐승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사자하고 염소하고 뱀
키마이라호를,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큰 키마이라 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르게스투스, 이 켄타우루스 호를, 반인 반마 있죠? 켄타우루스를 몰고, 그 다음에 클로안투스가 스킬라, 그러니까 다 괴물 이름, 바다 괴물 또는 그냥 괴물, 약간 그런 거를 배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척이, 그래도 다 시족 이름이 나오죠.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 반환점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일리아스에서 장례식 경기랑 파트로클로스랑 거의 비슷해요. 전차 경기인데 거기서도 네스토르가 아들에게, 안티노스에게 안쪽으로 주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빨리 도르라고 조언을 해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환점 돌 때가 이제 승부수라고. 그런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귀야스가 선두로 나갑니다. 키마이라호를 몰고 있는 그 뒤를 클로안투스, 스킬라 배를 몰고 있는 뒤에 가고, 왜냐하면 선원들을 훌륭했는데 소나무로 만들어서 배가 무겁대요. 스킬라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켄타우로스호를 몰고 있죠. 무네스테우스가 가고, 네 번째가 맨 마지막에 프리스티스호죠. 프리스티스호. 그래서 두 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맨 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환점을 돌았을 때 귀아스가 선두에 있었거든요. 키마에라호가 키자비에게 메노이테스에게 소리로 반환점에서 바위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스치듯이 이렇게 착 붙어서 가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키자비는, 메노이테스는 두려워요. 바위에 부딪힐 게 두려워요. 그래서 큰 불상사가, 왜냐하면 지형을 잘 알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요, 바다 쪽으로. 그랬더니 비아스가 엄청 소리를 지릅니다. 메노이테스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오던 2등으로 오던 클로안투스가 바짝 주로를 파고들고 있는데 공간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주 열이 뻗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소심한 메노이테스를 거꾸로 들였어, 바다에다. 조타수를. 귀아스가. 성미가, 귀아스는 젊어요. 젊은 귀아스라고 돼 있고, 이 메노이테스는, 조타수는, 그 키자비는 늙었어요. 나이가 있고. 근데 좀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지.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한참 만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귀아스가 명예라든지 막 그런 건 있는데 사람이 좀 덜 된 거죠, 사실은. 그쵸?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가 이제 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웃고 약간 막 토하고 약간 웃기나 봐요.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처진 세르게스투스하고 무네스테우스가 있는데 비아스가 조타수를 내치면서 역전된 거예요.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고 귀아스는 바깥쪽으로 돌면서 자기 조타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귀아스가 1등으로 있다가 머뭇거리니까 도와가지고 뒤에 두 사람이 엄청 열심히 모는데, 무네스테우스가 이런 얘기예요. 155쪽에. 1등 바라지도 않아.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꼴찌만 하지 말자. 창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우들이 엄청 또 열심히 치욕 많은 변하자고 열심히 하고 있죠. 명예를 얻은 것은 우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하여튼 세르게스투스가 밑에서 오던 애죠. 무네스테우스가 뒤에서 이제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녀석이, 세르게스투스가 뱃머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다가 너무 좁았어요. 바위에 얹혀버렸습니다. 예, 뱃머리가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타수 중에 하나 물에 빠뜨렸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세르게스투스는 바위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러진 노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노도 부러지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네스테우스, 귀아스, 그러니까 무네스테우스가 이제 2등, 귀아스가 3등, 무네스테우스가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클로안투스가 이제 바위 거기서 있고, 무네스테우스가 사력을 다해서 오고 있어서 맨 앞으로 가고 있던 클로안투스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그냥 있었으면 나란히 공동 우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클로안투스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네레우스 이 딸들, 바다 요정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클로안투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재밌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승 상을 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네아스가 굉장히 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통치를 잘하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꼴찌가 웃음거리로 왔잖아요. 아무 명예도 없이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배를 이제 겨우 바위에서 끌어가지고 왔는데 그에게도
세르게스테스가 배를 구했다. 그리고 전원들을 데리고 온 것을 기뻐해서 상을 줍니다. 근데 상이 뭐냐면 크레타 출신의 노예 여성이에요. 미네르바의 일에 능한. 그녀는 가슴에 쌍둥이 아들을 안고 있대요. 아휴, 이거 보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크레타에서 어쩌다 노예로 끌려왔을까? 크레타 한번 머물긴 했거든요. 거기서 사왔을까? 아니면 지역 주민을 잡아왔을까? 다른 남자의 남편을 죽이고 내려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쌍둥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노예랍니다. 베르길리스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짠하게. 이게 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는 그 비참한 자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가 돌아온 걸 또 기뻐하면서 상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성군 비슷한 이미지가 있죠. 다스릴 때는. 그다음에 여기 159쪽의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달리기 경주에서 니스수하고 에오리알루스가 나오는데 이들은 나중에 국원의 주인공들이에요. 서로 사랑합니다. 남자인데 니스수가 좀 나이가 많지만 젊어요. 그다음에 에오리알루스는 한창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미남입니다. 그래서 니스수가 이 에오리알루스를 엄청 좋아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뒤에 국원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년에 대한 헌신적 사랑, 그걸 유명한 둘이서.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프리아모스의 아들이 나와요. 디오레스 왕자. 근데 여기 프리아모스 아들인데 아이네아스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면에서 아이네아스가 뛰어났을 것 같고 아이네아스도 왕족이긴 하니까. 살리우스하고 파트론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아르카디아 출신이기도 하고 아카르나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기 그리스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웬일이지? 여기 국제대회인가? 그래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레누스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 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기 원래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도시를 세우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안내자로 보냈을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름은 안 나왔지만 쿠리나크리아 여기 이제 시칠리아 섬 출신들 둘도 헬리무스하고 파너페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 사람 지역 주민들도 경주 참여한다고 몰려들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망각에 묻힌 많은 사람들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 경주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선물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선물은요 참여한 사람들 다 이렇게 기본 디폴트 선물이 있답니다. 화살촉하고 양날도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3등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올리브 잎 관을 쓰고 별도의 선물이 주어져요. 전리품에 보면 이제 아르고스산 투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죠. 일종의 상금이 남한테 뺏어가지고 이렇게 전리품으로 주는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1등이 니스수예요. 아까 니스수가 둘 사이에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리우스고 세 번째로 3등이 에오리알루스 막 달리고 있습니다. 뭐 뒤로 이렇게 쭉쭉 가고 있어요. 근데 니스수가 미끄러져요. 피를 밟고서 여기 숫송아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곳이어가지고 피가 좀 흥건했나 봐요. 거기서 그걸 밟고 미끄러져서 오모를 또 얼굴을 박았습니다. 일리아스 그대로 나오거든요. 작은 아이아스, 그렇죠? 그래서 비웃음을 좀 사는데, 근데 그가 넘어지면서 사랑했던 에오리알루스를 잊지 않고요. 에오리알루스가 3등으로 가고 있었어요. 살리우스가 2등으로 가고 있었고, 본인은 1등 하다가 넘어졌고, 그래서 2등으로 오던 살리우스 지나가는 길을 몸을 던져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소년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꾸러졌고, 살리우스가, 그래서 에오리알루스가 내달아서 1등 했습니다. 박수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쭉쭉 내려오죠. 디오레스가 3등 했습니다. 그 디오레스는 이제 프리아모스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살리우스가 이의를 제기해요. 상을 뺏겼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반칙을 했는 거 아닙니까? 넘어졌으면서. 본인이 실수로 넘어진 건 그렇다 치는데, 넘어져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몸을 던져가지고. 근데 대중의 인기도, 우아한 눈물도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할 때 더욱 호감을 산다. 그래서 에오리알루스 편이었다. 에오리알루스가 젊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오리알루스 1등으로 주죠. 원래 3등으로 오던 애인데 자기 연인 남친이 넘어지면서 2등을 붙잡아가지고. 근데 이거 에오리알루스의 죽음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9권인가요? 거기 보면 굉장히 짠합니다. 홀어머니가 이 애를 젊은 애거든요. 근데 얘가 적지로 가요. 아이네아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네아스가 동맹군 얻으러 갔고 여기는 굉장히 위험에 처했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절을,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는데 거기 젊은 애가 들어가게 되는데, 에오리알루스는 젊어서 아직 사리 판별을 스스로 하지는 않는데 니스스가 데리고 가. 니스스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가서 아주 짠하게 죽습니다. 에오리알루스가 먼저 죽고, 근데 니스스가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거든요. 그도 그냥 몰래 숨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복수한다고 에오리알루스 죽인 자를 이제 창으로 찌르고 발각돼가지고 이제 끔찍하게 죽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오리알루스가 달리기 1등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을 하나 받은 거죠. 다리는 좀 빠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벽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니스스도 다리가 빠르고. 그랬더니 아무튼 백성들은 에오리알루스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편 걔가 1등 주라고 한 거고, 살리우스가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3등으로 들어왔던 자가 아까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이 살리우스는 이제 탈락이다. 왜냐면 3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중간에 끼어들으면, 하여튼 그런 얘기. 그랬더니 살리우스도 상을 줍니다. 사자 가죽 같은 거를 주고, 그다음 니스스도 1등으로 갔다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를 동정한 나는 왜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1등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방패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자에게도 너그럽게 상을 주는. 그럼 아킬레우스랑 똑같죠,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조금 아킬레우스가 나은 것 같아요. 씀씀이나 생각하는 게. 그다음에 권투 경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금박을 입힌 출송아지 한 마리, 패자에게는 칼자루 투구 하나 이렇게 내놨습니다. 송아지가, 그러니까 금을 씌웠으니까. 또 다레스라는 트로이 사람이 와요. 근데 다레스에 대한 표현은 파리스에게 맞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파리스가 일리아스 보면 굉장히 뭐 싸움을 잘하거나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다른 전설에 보면 파리스가 운동 경기에서 몇 경기에서 우승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대산에서 도정하고 있다가 자기 운명, 신탁 그거 알고 이제 도시로 내려와서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게 되거든요. 그때 운동 경기에서 트로이 사람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활쏘기는 우승했을 것 같고, 워낙에 활의 명수니까. 다른 경기도 여기서 보면 권투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그래서 권투에서는 파리스가 이제 넘버원. 그렇게 보면 파리스가 능력이 꽤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생기고 제일 잘생기고. 그리고 이 자는 다레스라는 자는 옛날에 헥토르가 누워있는 봉분 옆에서 모래 위에서, 그러니까 헥토르 장례 경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문헌에도 없지만 여기서는 뭐 헥토르 장례 있었으니까 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테스라는 자를 죽였답니다. 권투에서 사지를 뽑고 죽게 만들. 그러니까 강력한 케어 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트로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 적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혼자 나와서 아무도 나랑 싸우려고 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상 달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거든요. 그때 163쪽에 보면 아케스테스는 여기 시칠리아 왕입니다. 엔텔루스라는 자를 심하게 엄하게 꾸짖어요. 뭐 하고 있느냐고. 기백은 어디 갔냐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시칠리아의 복싱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로이의 제1 복싱 선수와 시칠리아의 제1 복싱 선수. 시칠리아의 복싱 선수가 가만히 있으니까 왕이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 그 공허한 자랑이었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안텔루스가 겁먹은 건 아니고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노령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굶뜨고 있다. 행동도 그렇고 키도 느리게 돌고 사지 힘이 좀 쇠약해지고 식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상 같은 관심도 없고 한번 나서겠다. 또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 에릭스가 나옵니다. 에릭스는 전설 속에 여러분이 그 헤라클레스 얘기 아시나요? 헤라클레스의 12 과업 중에 서쪽 맨 끝에서 지금 스페인 더 넘어서 거기 섬에 가서 게리오네우스의 솥대를 가져오라는 과업을 받아요. 게리오네우스는 몸이 셋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리테이아라는 섬이 있는데 서쪽 끝에 있는 오키아노스를 건너야 되는, 그래서 이제 태양신에게 황금 잔을 빌려가지고 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상 서쪽 끝이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케르베로스 가지러 가는데 세상 끝을 이제 헤라클레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게리오네스 죽이고 소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끌고 올 때 어떻게 왔냐면 거의 뭐 한니발이 오는 것처럼 왔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프랑스 쪽으로 거쳐서 이태리 반도로 내려옵니다. 시칠리아까지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헤라클레스가 소를 끌고 육지로 와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으로 보면은 로마가 있는 지역 거기 카쿠스라는 도둑놈을 만나요. 거인이거든요. 여기에도 나옵니다. 카쿠스 얘기가 아이네아스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클레스와의 싸움이 묘사가 돼요. 그 지역, 자기 지역과 연결돼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단테의 신곡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카쿠스가 소떼 훔치고 소를 뒤로 끌고 가가지고 흔적을 사라지게 하고 하여튼 헤라클레스가 그 녀석을 이제 동굴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끌고 시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가게 되는데 거기 왕이 그 당시 에릭스였어요. 에릭스, 시칠리아 왕. 근데 그 녀석은 오면은 여기서 이제 권투라고 되어 있는데 레슬링, 권투, 종합격투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종합격투기가 레슬링과 권투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오면은 레슬링 하자고 해가지고 시합을 걸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에릭스인데, 그러니까 에릭스는 권투, 레슬링이 엄청 강했던 시칠리아의 전설입니다. 근데 헤라클레스에게 이제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죽었는데, 여기 그 전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칠리아와 관련된 헤라클레스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4쪽에 보면은 403행이죠. 에릭스가 헤라클레스하고 이렇게 맞서 싸울 때 경기장에 들고 갔던 그 권투 장갑이 있는 거예요. 권투 장갑. 7마리 큰 황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무쇠로 납과 무쇠로 꿰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로 꿰맨 게 아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권투 글로브. 그래서 다레스가 트로이 사람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싸우기를 거부했을 정도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사용했던 권투 장갑과 바로 이 한에서 에릭스하고 싸웠던 그걸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싸우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승부라 해도 괜찮다. 나는 그러면서 에릭스의 권투 장갑을 끼지 않겠다. 너무 이제 무시무시한 권투 장갑이라는 거예요. 전설도 있고. 그러고선 싸웁니다. 안 싸울 것 같이 얘기하면서. 아이네아스가 왜냐하면 같은 무게의 그 권투 장갑을 준비해가지고 내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이제 심판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다레스는 젊고 빨라요. 근데 엔텔루스, 이 시칠리아 사람은 덩치는 큰데 사지도 강하고 좀 늙었습니다. 느리고. 그래서 165쪽에 보면 엔텔루스가 오른손으로 내리칠 자세를 하는데 다레스가 주먹을 보고 재빨리 공을 피했더니 다음 쪽에 허공으로 쏠리면서 쿵 하고 자기 제풀에 무너졌어요. 엔텔루스가. 약간 이제 민첩함을 좀 떨어지는 거죠.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저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근데 그 망신 때문에 엔텔루스는 느려지거나 겁먹는 게 아니고 더 날카로운 기세로 분노로 인해 가지고 힘이 솟아나서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숨 쉴 뭐 틈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엔텔루스의 분노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야만적 열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복싱이 약간 그렇죠? 제지했습니다. 죽을 뻔한 다레스를 구출해 줬어요. 다레스가 막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흔들고 핏덩어리, 피투성이 된 이빨을 뱉어내고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칠리아 권투 선수가 시칠리아가 이제 권투 헤라클레스한테는 졌지만 에릭스 왕 이래로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으로 이제 황소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받아서 황소를 권투 장갑으로 뿔 사이를 내리쳐가지고 두개골을 박살냈대요. 그리고 엔텔루스는 이거를 에릭스에게 자기를 조상 아닙니까? 헤라클레스 시절에. 그래서 바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무시무시한. 그리고 화살 시합을 했고 화살 시합도 일리아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몇 사람이 나오는데 돛대에다가 비둘기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히포콘이 나왔고 무네스테우스 아까 전차 경기 저기 배 경주에서 2등을 했었죠.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판다루스라고 되어 있지만 판다루스의 아우가 나왔습니다. 에우리티온이라고. 판다루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아주 활을 굉장히 잘 쏘고 활이 엄청 좋은 활을 갖고 있거든요. 맹약을 이제 파리스하고 메넬라우스 맹약을 깬 인물이고 아이네아스하고 둘이서 전차를 타고 맨날 디오메데스에게 대항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을 잘 쓰는 집안이다 이렇게 볼
보면 될 것 같고, 제비를 후보에다 놓고 이렇게 흔듭니다.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먼저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아케스티스가 자기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이 활쏘기 시합에 나왔어요. 그가 이제 시칠리아 왕이란 말이죠. 아가멤논도 경주에 참여하긴 하지만 명예가 있어가지고 직접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도 시칠리아 왕이 나오니까 좀 그렇죠. 사단장이 축구 경기하면 다들 피하고 골 넣게 해주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가 히포콘이고요. 히포콘이 쐈는데 돛대 나무에 그냥 맞았습니다. 두 번째 모네스테우스가 쐈는데 새의 발에 묶여있던 노끈이 끊어졌어요. 기적이죠. 뭐 일리아스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 카피. 세 번째가 그래서 노끈이 끊어져 새가 날아갑니다. 그거를 에우리티온이 맞췄습니다. 형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판다로스 형을 부르면서. 그래서 비둘기에 맞았어요. 숨이 끊어져 떨어집니다. 맨 마지막 시칠리아 왕 아케스테스만 남았잖아요. 근데 타겟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조가 나타날 때 그냥 공중에다 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름 사이로 날아가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화염을 표시하고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별똥별 떨어지지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징조로 여겨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아케스테스 껴안고 더 좋은 선물을 줍니다. 포도주, 희석용, 동이를. 그거는 키세우스가 자기 아버지 안키세스에게 줬던 선물인데 그걸 갖다 줬어요. 키세우스는 트라케의 왕이고 헤카베 왕비의 아버지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를 줬는데 아케스테스 왕이 시칠리아 왕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간 거예요. 공중을 가르면서 그냥 불이 번쩍이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에우리티온 판다루스 동생이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상을 받았는데 시기하지 않았다. 시기할 수가 없죠. 뭐 여기 왕인데 사단장이 뭐 저기 축구 경기 한 거랑 비슷한 거. 명예가 이제 그에게 더 주어진 거입니다. 170쪽으로 가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스카니우스 자기 아들을 대동하고 소년대원을 준비해서 사열하라. 기마병이에요. 기병대. 세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에 12씩 이렇게 해서 말을 세웠습니다. 사열. 그러니까 일종의 사열식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로마의 전통이란 말이죠. 소년들 기마병을 이렇게 사열하는 거. 그래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합니다. 말도 보면은 근데 이울루스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디도가 준 거라는 거예요. 디도가 선물로 준. 약간 좀 얄궂죠. 그렇죠. 디도는 저렇게 됐는데 아무튼 모의 전투 비슷한 걸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소년들은 굉장히 볼만한가 봐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소년 사열식 그것의 시조가 된다라는 거죠. 로마의 그런 우리도 보면 국군의 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열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제 유래 그 로마에서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소년들의 그 기마병 사열식이 있었는데 근데 윤호가 이렇게 보면서 이리스 보내가지고 보니까 함대가 텅 비어 있어요. 호구가 비어 있고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은 신이 개입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구하는 건 도시였고 항해에 실증났습니다. 7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좀 시칠리아 온 것도 또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전에도 시칠리아 떠났다가 아프리카로 갔기 때문에 이 이리스가 늙은 아내, 늙은 여자 베로에로 변해가지고 명문가 출신의 여자인데 여자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여기 아이네아스 따라서 그래서 변장하고서 그 여자를 변장하고서 이리스가 여자들 마음을 이제 막 들쑤시는 거죠. 우리가 막 너무 바다 육지 떠돌아다녔고 파도에 뒹굴고 있고 여기 우리 형제의 나라 에릭스의 나라 아까 에릭스 헤라클레스하고 권투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아케스테스가 우리를 환대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주족들을 쌓자 우리 도시를 짓자 그걸 누가 맡겠는가 여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도 트로이아일 것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항해에 지쳤고 이곳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 저주받을 함선들을 태워버리자. 이제 불태우면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아니야스가 무슨 뭐 문명이니 뭐죠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쳤기 때문에. 또 카산드라가 꿈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이 트루이아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트루이아를 찾아라. 이곳이 그들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도 해주고 꿈에서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넵투누스의 네 개의 재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재단이 여기는 섬이니까 포세이돈을 좀 또 많이 섬기겠죠.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불을 낚아챘어요. 이건 좀 불경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휘두르고 내던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여성들이 약간 동요되고 있거든요. 그때 프리아모스의 그 아들들을 돌보던 유모, 그 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여인인데 하여튼 이 여인도 나이가 많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피르고인데 피르고가 외칩니다. 베로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냐하면 베로에는 아파가지고 여기 나오지도 못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눈을 봐라, 막 불타는 눈, 당당한 태도, 목소리 막 걸음걸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긴가민가 합니다. 뭐지? 이러면서 여기 655행에 보면 174조. 그러니까 신이 사실은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람은 그대로 눌러 앉고 싶은 욕망, 불행한 욕망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운명의 목소리로 자기들을 부르는 왕국사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머무르고도 싶고, 또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스 여신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가니까 그 전조에 압도돼가지고 결국 미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영 안에 화로에서 불을 낚아챘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있는데 재단에 또 불을 약탈해갔다. 이건 조금 불경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함선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불타는 함선들이 소문이 나고 여기 아스카니우스가 아들이 아이네아스의 아들이 제일 먼저 듣고 급히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것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고 우리 희망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 나는 아스카니우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년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일단 여기서도 약간 리더십 같은 게 좀 보이긴 하죠. 그렇죠? 급한 상황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여인들이 도망가요. 자기들이 한 일을 그제서야 알고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옷을 쥐어뜯고 신에게 제우스에게 기도를 합니다. 화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신라 같은 행운을 파멸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억수 같은 피가 또 쏟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척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척이 왔고 한 척이 중간에서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없어졌지 않습니까? 윤호에 의해 가지고 19척에서 네 척을 잃었어요. 15척이 이제 그래도 멀쩡하게 남은 거죠. 보안이 벙벙해졌지만 그래서 아이네아스도 속으로 운명을 잊고 이 시칠리아에 정착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탈리아 쪽으로 떠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자꾸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늙은 나우테스라는 원로가 얘기를 해줘요. 위로하면서 아이네아스를.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이 좀 있는 겁니다. 아이네아스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여신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인내로서 온수를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인내. 어떤 행운, 온수라고 했지만 어떤 일들이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내로서 아케스테스하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뭐를 상의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협력입니다. 보면은 협력하라고. 왜? 함선을 잃고 살아남은 선원들. 그리고 그때의 위대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실증난 사람들. 있을 수, 몸이 지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왕에게, 아케스테스에게. 나이 많은 노인들, 항해를 지친 어머니들, 두려운 자들, 몸이 허약한 자들, 이 도시에 살도록 지금 시칠리아 왕에게 협력을 요구하라는 거죠. 소수를 데리고. 여기서도 다수가 조금 여기서 정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밤이 오고 아버지 안키세스가 또 환영으로 나타나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네아스는 막 꿈을 다 징조를 그런 거 꿔요. 낮이고 밤이고 징조가 많이 나타나서 요피테르의 명령을 받고 제우스 명령을 받고 네 꿈속에 나타나는 거다. 이리로 오는 길인데 나우테스가 아까 해줬던 그 조언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용감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이탈리아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야만족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제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스의 집 지옥입니다. 알겠죠? 하데스의 집에 가서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환영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에 헬레누스에게도 예언을 좀 받은 거죠.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조금 기다려가지고 예언을 들어야 된다. 근데 지하세계에 간다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꿈속에서 가야 되는 건지 현실에서 가야 되는 건지 잘 구별은 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빌라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해주고 그런데 시빌라가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점을 보는 사제, 약간 그런 식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는 너 후손, 또 어떤 성벽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다 보여주긴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아이네아스는 사실은. 사실 그렇죠. 뭐 어떤 보여줘도 뭐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178쪽에 보면은 이제 시칠리아 왕 아케스테스를 위시해서 전우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결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네아스가 그래 대단한 게 이 여인들에게 죄를 묻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 머물고 싶고 힘든 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명을 거역하다니 당장 목을 베라 이런 건 아니고 아이네아스는 그래서 아케스테스도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들을 이 신도시 입적시키고 시칠리아에 그리고 위대한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비전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 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의자를 수리하고 선제들 교체하고 이러면서 소수이긴 하지만 전의가 넘치고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그 사이에 쟁기로 경계를 표시하고 집을 배정해주고 자기 백성들을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조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는 거죠. 도시 경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살 곳을 이제 왕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같이 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케스테스도 그거를 기뻐하게 받습니다. 어차피 선조를 올라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광장 위치도 정해주고 원로 모아가지고 법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도 정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두 민족이 하나로 평화롭게 합쳐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흘에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미풍이 약간 남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9일 잔치를 벌였지만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룻밤 하루낮을 머뭇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별의 아픔이죠. 아쉬움이죠. 여기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비전이 다르면 보통은 없겠죠. 어머니가 여기 있는다고 하면 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서로 머뭇거려요.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인 거예요. 더 이상 못 보는 겁니다. 그래도 7년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79쪽으로 오면 이제 에릭스에게 송아지 바치고 에릭스가 거의 신적으로 우리 헤라클레스에게 맞아 죽었는데 여기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재물을 바치고 그때 베누스는 어머니 아포로디테는 넵투누스 포세이돈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불만을 털어놓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트로이인들 이렇게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180쪽에 보면 넵투누스도 당연히 아이네아스를 계속 돌봐줬고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언을 포세이돈이 마지막에 하는데 815행이죠. 다 이제 잘 도착할 건데 단 한 사람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다 잃었습니다. 한 사람 살아갔거든요. 근데 아이네아스는 여기저기 그래도 내려놓고 유민들 그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크레테 섬에도 내려놨고 여기도 이제 디도의 섬에서는 디도의 거기서는 다 같이 온 것 같고 여기 시칠리아에서도 내려놓고 한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배 한쪽을 잃긴 했지만 폭풍으로 최대한 많이 건진 거거든요. 하나의 생명을 바치게 될 것이다. 처음에 나왔어요. 이 5권에서 그 사람이 아이네이스에게 경로를 바꾸자. 항로를 바꾸자. 이 폭풍에 대항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에 오게 된 건데 그 사람입니다. 팔리누루스. 히자비가 죽어요.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어디 가냐면 이제 지옥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제물로, 산 제물로 약간 바쳐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가 이 운명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그렇죠? 오기 싫은데 아이네아스가 야 조타스 필요해, 또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 사정은 뭐가 있겠죠. 순풍이 불어서 날아가득 합니다. 그때 조타수 역할을 했던 아까 봤죠? 팔리누루스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도 별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조타수는 그렇죠? 근데 자매신이 나타났어요. 자매신이. 그래서 팔리누스여 악몽을 가져다 그대에게 다가가 죄 없는 그대에게 악몽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시인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바다 자체가 함선을 잘 날아주고 있으니까 쉬어라. 순풍이 있으니까 그냥 쉬어라. 자라. 눈을 붙이도록 하죠. 이렇게 자매신이 와가지고 다른 인간의 모습, 포르바스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뚝딱뚝딱 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르스가 무슨 소리냐 하냐고. 바다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온한 얼굴, 잔잔한 물결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괴물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타스는 밤에도 깨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안 자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별을 응시하고, 근데 다메신이 졸리게 만드는 나뭇가지를 막 관자놀에 막 흔들어 대고 그래가지고 몽롱해지고 눈이 감깁니다. 졸음이 와서 사지를 풀어버렸고,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키를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도 임무를 한다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다메신이 바닷속으로 내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그대로 그냥 고물의 일부도 함께 나가 떨어졌다. 키를 잡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부착하고 있던 것도 같이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서는 이제 물속에 빠졌으면 깨어났겠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함대는 잘 갑니다. 넵투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가다가 어디 쪽에 갔냐면 사이렌, 시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렌 바위 사이를 가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뭐랄까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파도 소리가 둔중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위험 지역을 가는 거죠. 사실 뭐 그러니까 해안도 그렇게 조용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거기 아이네아스가 키잡이가 없고 표류하고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접 손수배를 제어합니다. 그때 팔리누스를 찾았는데 없었겠죠? 팔리누르스요 이러면서 바다를 너무 믿다가 낯선 해안에 묻히지도 못한 채 눕게 되리라 이렇게 그대는. 근데 이거는 좀 본인한테는 억울한 일이긴 한데 바다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차라리 누웠으면 잤으면은 잠깐 자고 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네아스는 그가 바다를 믿고 졸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억울한 여기까지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오구는 짝퉁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리아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뭐 이야기는 디도 이야기는 좀 이전 호메로스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어떤 사랑과 감정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시족들 교묘하게도 자꾸 붙여놨어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름을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누구의 시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리얼하게 느낄 수도 있게 그렇죠? 그리고 여인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두 권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디도에게도 평가가 변덕스럽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도 이 섬에서 여인들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대책 없이 도망가 버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너무 타당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다른 데로 또 무슨 목적으로 그게 뭐 공유될 것 같지는 않고 아이네아스가 뭐 이탈리아로 가자라는 것 자체가 시칠리아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전쟁도 없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형적으로도 나쁘지 않거든요. 무슨 엄청 후대에 엄청난 무슨 왕국을 기대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이제 생각, 불확실성 속에 자기 삶을 계속 두지 않겠다라는 그게 아마도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적인 마인드에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안정을 조금 더 훨씬 더 추구하거든요. 불확실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이네아스가 거기 가서 모험할 이유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죠. 여기는 그냥 의무적, 그냥 그렇게 로마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 작가의 의도인 것 뿐이지 등장인물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찾기가 어렵고 거기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딱히 없어요, 사실은. 예정돼 있다라는 이유 빼면은 뭐 전혀 없는 거거든요. 애매한 사람들 다 죽는 거기도 하고. 로마가 나중에 이제 강성한 세계를 지배하는, 지중해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민족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공감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읽는 당대 독자들,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밌으면 됩니다. 이게 그래도 재밌게 느껴지면, 여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 신화적인 이야기, 또 표현, 하여튼 인물들, 이게 한테 신곡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네아스를 그런 측면에서 읽고 또 읽고 하면은 단테 신곡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주석도 여기서 미리 보면은 그런 것들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6권 저승하고 7권. 저승도 가장 세밀하게
예언의 땅 라티움에 들어가는 얘기. 디도의 사랑 이야기하고 이 육권의 저승에 대한 묘사, 이게 문학적으로 또는 굉장히 뒤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준 거거든요. 단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육권을 조금 깊이 있게 읽어볼 필요성은 있어요. 지옥에 대한 묘사는. 물론 호메로스 거를 좀 차용하긴 했는데 나름 독창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좀 있는 형편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